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 0시 1분부터 정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이번에는 기자들을 밀치고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촬영 기자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고층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건물 구조물 일부가 붕괴됐으나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기본 요금이 3달러로 인상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 0시 1분부터 정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붙였으나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 명이 강제 모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푸드스탬프 지급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메디케어 예산 삭감 복구였습니다. 공화당은 이런 복지 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불법 이민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끝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비행기 운항은 계속되지만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미국 여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교통관제사와 공항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교통안전청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통부가 지난 3월 공개한 계획안에도 항공교통관제사 1만 3천여 명은 셧다운 기간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급 근무이다 보니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는 항공편 혼란과 보안 검색 대기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 셧다운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월에는 관제사 10명이 한꺼번에 병가를 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운항이 일시 중지됐고 이 여파로 뉴저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 주요 허브 공항에서도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셧다운의 종식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항공운항의 차질이 빚어지자 당시 의회와 강하게 대립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임시 예산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연방항공청이 2025년 새로 채용한 관제사 2천여 명에 대한 교육훈련도 셧다운 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을 비롯한 국립공원들도 상당수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이 운영하는 자유의 여신상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이번에는 기자들을 밀치고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촬영 기자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맨해튼 이민법원 복도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과 기자들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충돌은 아이스 요원 2명이 이민자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요원들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탄 AM 뉴욕의 기자를 밖으로 밀어냈고 튀르키예 통신사 영상 기자와 프리랜서 사진 기자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영상 기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응급처치를 받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2명의 기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요원들은 기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동가들과 언론인들이 몰려 체포를 방해했다며 요원들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같은 곳에서 한 연방요원이 에콰도르 출신 여성을 벽과 바닥에 거칠게 밀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돼 폭력 단속 논란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고층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건물 구조물 일부가 붕괴됐으나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일 오전 8시 10분께 사우스 브롱스에 위치한 20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건물 측면 구조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벽돌 등 잔해가 건물 주변에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과 연결된 건물 측면의 굴뚝 내부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한 게 구조물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건물은 뉴욕시 주택구 운영하는 주거용 임대 아파트로 서민층이 다수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보일러실 굴뚝과 관련한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며 건물 일부가 붕괴했지만 매우 다행히도 현재로선 인명피해나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해당 건물 일부 라인에 주민이 대피했으며 구조물의 안전이 확보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이 3달러로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30일 만장일치로 내년 1월 4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10센트 인상해 3달러로 올리는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철도 같은 통근 열차의 주간 및 월간 승차권도 최대 4.5%, 편도요금은 최대 8% 오르게 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이용객은 더 이상 왕복 티켓을 구매할 수 없고 편도 티켓은 구입 후 다음 날 오전 4시에 만료되는 대신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 가능한 데이패스가 생깁니다. 또한 12월 31일부터 메트로카드 판매는 중단되고 2026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현재 81%의 승객이 옴니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새 요금 체계에서는 7일 최대 요금이 35달러로 1달러 오르고 30일 무제한권과 비교하면 약간 더 비싸집니다. 뉴욕시가 다른 미국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편으로 필라델피아는 이번 달에 21.5%, 뉴저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최대 18% 인상했습니다. MTA 최고 경영자 제노 리버는 서비스질을 유지하고 직원 임금도 보장하려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약 600만 명이 이용하는 MTA는 100년 이상 된 시스템 현대화와 무임승차 방지,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사기 단속을 강화하며 사기 결혼과 허위 문서 제출, 공공혜택 부정수급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발표한 정책 메모를 통해 사기 결혼, 허위 진술이나 허위 문서 제출, 공공혜택의 부정사용 등 이민 사기 행위에 대해 이민 혜택의 전면 박탈, 영구 금지 조치에 더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대한 사기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사기 결혼이 지목됐고 이 경우 외국인 신청자뿐 아니라 결혼을 도와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며 이미 받은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 역시 이민 사기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신청자는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혜택에서 배제되고 추방 조치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적보조의 부정사용도 이민 사기로 분류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SSI,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신청자와 재정 스폰서 모두 이민 혜택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민의 경우 스폰서가 제출한 재정보증 서약서를 위반해 공공혜택을 수령했다면 혜택 취소뿐 아니라 스폰서에게 금전적 책임까지 돌아갑니다. 연방정부가 약 4년 만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즉 다카의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연방법무부는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다카 신규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제안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재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로 최종 결정은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내릴 예정입니다. 텍사스에서는 기존 수혜자들의 추방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내 다카 수혜자들 사이에선 타주 이주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다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인 학생들을 포함한 약 52만 5천 명이 다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이어진 법적 공방으로 인해 신규 신청은 수년간 중단됐고, 그 사이 자격을 새로 갖춘 불법 체류 청년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신규 접수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수혜자들은 갱신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약값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화이자가 앞으로 미국에 출시하는 신약을 최애국 대우 가격, 즉 미국 외 선진국 중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는 약간 오르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는 또한 미국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약을 최대 50% 인하된 가격에 제공하고 미국 내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7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3년 유예를 약속하며 미국 생산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의 다른 제약사들과도 같은 방식의 가격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신약을 개발하지만 미국 소비자들만 비싼 값을 지불해왔다며 미국인이 사실상 전 세계의 약값을 보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크리스 클롬프 보건복지부 선임 고문은 다른 나라들이 기존 약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유도해 미국 내 약값을 낮추고 일부는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는 부유한 국가들이 의료 혁신에 정당한 몫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 학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 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미국 대학교수협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시민권자라 해도 합법적 체류자라면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반전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비자 취소와 추방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한 것으로, 영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ICA는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대학 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3월엔 컬럼비아대에서 시위를 주도한 유학생 마흐무드 칼릴과 한국계 유학생 정모 씨가 둘 다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ICA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영 판사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예산 삭감 조치를 막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심리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졸업생들의 재정적 성공이 가장 뛰어난 대학 1위는 스탠퍼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학생 여론 및 데이터 조사기관 칼리지 펄스와 함께 매년 발표하는 대학 순위에서 스탠퍼드대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졸업생의 연봉, 학자금 상환 기간 등 재정적 성공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됐습니다. 스탠퍼드대 졸업생들은 학교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예일대가 3위, 프린스턴대 4위, 하버드대 5위에 올랐으며 컬럼비아대와 펜실베이니아대는 각각 8위와 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위는 매사추세츠주 웰즐리에 위치한 소규모 경영 및 창업 특화 대학인 뱁슨 칼리지가 차지했습니다. 뱁슨 칼리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위를 유지하며 창업 교육의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대학은 1학년부터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며 학생들은 최대 3,000달러의 대출을 받아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평가가 졸업 후 경제적 성공에 대한 대학의 교육 역량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으며 스탠퍼드와 뱁슨 칼리지 등 혁신과 실무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마라톤 시즌이 활기를 띠면서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센트럴파크 등 곳곳에서 러닝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로드러너스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러닝 관련 활동이 약 9억 3,4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58%나 증가한 수치로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뉴욕시 마라톤은 6억 9,200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경제 효과는 숙박과 식사, 교통 등 관광 관련 지출이 주를 이루며 2억 8,700만 달러가 숙박 및 외식에 1,900만 달러가 교통비에 쓰였습니다. 러닝 붐을 타고 관련 산업도 활발해져 러닝 액세서리, 트레이닝 앱, 그룹 러닝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운동화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욕 로드러너스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4회의 러닝 대회를 열어 29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100만 명 이상의 외지 방문객과 관중을 끌어모았습니다. 롭신 멜크자우 CEO는 러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뉴욕 사람들의 사회생활 중심이 됐다며 필요한 건 운동화 한 켤레뿐이라는 점에서 진입 장벽도 낮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마라톤은 11월 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해 기존 고객들이 손해 없이 계속 사용하게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목적지와 시즌 분위기를 반영한 인공지능이 제작한 기내음악을 전 노선에게 선보입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은 업무를 디지털과 자동화해 2030년까지 4,000명을 감원해 영업이익률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카소가 1944년 연인을 소재로 그린 여인의 흉상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피카소 작품 최고가로 홍콩 달러 1억 6,7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 상용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의 적법성을 재확인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근본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주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전 세계 17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며 대사직은 24곳의 공석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 방지 체계 하나로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를 주한미 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오정국이 전국 우체국 로비를 첨단 기술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딜리버링 포 아메리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스마트 락커,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그리고 소포 추적을 지원하는 래피드 드롭 모바일 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3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유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유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유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